그날 저녁 나는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. 퇴근 후 그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. 아침부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오늘은 그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. 그런데 약속 시간 2시간 전 그의 메시지가 왔다. 미안, 친구랑 갑자기 만나게 돼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. 순간 핸드폰 화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. 그냥 단순한 취소일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뚝 하고 내려앉았다. 나랑의 약속은 이렇게 쉽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?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,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내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,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. 그날따라 웃고 있는 연인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. 누군가는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 그 모습들이 나와 너무 멀게 느껴졌다.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? 서운함과 의심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다. 사실 이런 건 처음이 아니었다. 우리가 함께한 시간 속에서도 종종 작은 일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. 약속을 깜빡한 날, 메시지가 하루 종일 오지 않던 날, 그리고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. 그때마다 나는 내 감정을 꾹 눌러 담았다. 이걸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, 이 정도는 그냥 넘겨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. 하지만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무겁다. 겉으로는 티 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다가 또 다른 서운함이 쌓일 때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. 그러다 보면 결국 아주 작은 일에도 폭발해 버린다.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.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위에 미안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안하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. 그냥 내가 뒤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. 사랑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. 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건 꼭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. 오히려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그 거리를 벌려놓는다.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관계에서 느끼는 내 마음의 무게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다. 아무렇지 않은 척 덮어두었던 서운함이 사실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는 걸.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더 줄이게 됐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덜 서운할 줄 알았다. 그런데 오히려 더 답답했다.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점점 쌓였고 그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다. 사실 연인 사이에서 서운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. 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스는 서운함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쉽게 생기며 이것은 애정의 부작용이라고 했다. 가까운 사이니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.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다.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서운함을 그냥 꾹꾹 눌러 담는다. 이건 별거 아니야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.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. 오히려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결국 폭발하게 된다. 첫 번째 방법, 감정을 바로 인식하고 기록하기. 나는 서운한 일을 겪으면 그날 밤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. 오늘 저녁 약속을 깜빡했다. 나는 외롭고 허전했다.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글로 쓰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. 미국의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결과가 있다. 두 번째 방법, 비난보다 관찰로 이야기하기.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. 너는 왜 항상 나를 무시해?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든다. 그 대신 이렇게 바꿔보자. 지난번에 약속을 잊었을 때 나는 좀 외로웠어. 행동과 그때의 내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다.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비폭력 대화라고 한다. 관찰, 감정, 필요, 부탁의 순서로 말하면 싸움 없이 대화할 수 있다. 세 번째 방법, 타이밍을 지키기. 서운함을 푸는 대화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.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바쁜 상황에서 꺼내면 대화는 금방 끝나버린다. 나는 요즘 하루가 끝난 밤 둘 다 여유 있을 때 차분히 꺼내려고 한다.
이때 대화의 목적은 이기기가 아니라 이해하기여야 한다. 서운함을 풀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. 나도 여전히 말하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수십 번 망설인다.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? 혹시 이런 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진 않을까?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.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. 얘기해줘서 고마워. 그 한마디에 마음속 응어리가 풀렸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서운함은 숨기면 더 커지고 꺼내면 작아진다는 것을. 물론 모든 서운함이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다. 하지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관계의 안전망이 단단해진다.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것과 같다.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힘이 된다. 네 번째 방법, 우리 관점으로 보기. 서운함을 이야기할 때 나 너의 구도가 되면 싸움이 된다.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쓴다. 우리가 서로 더 편하게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 느낀다. 연애든 결혼이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. 서운함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경고등이다. 그 불빛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펴볼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.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경험을 전하고 싶다. 그와 나는 예전처럼 자주 싸우지 않는다. 서운할 때 바로 말하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다. 아직도 가끔은 답답한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.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. 그러니 풀 수 있다. 서운함을 푼다는 건 단순히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켜나가는 기술이다. 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서로에게 적용하는 것. 그게 진짜 관계의 힘이다. 서운함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입니다. 가까운 사이라서 작은 말투 하나, 짧은 침묵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죠.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서운함 자체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단지 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. 서운함을 쌓아두면 마음속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. 그러다 보면 원래는 사소했던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변하죠. 그래서 서운할 땐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합니다.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느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.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거죠. 이 차이 하나가 대화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서운함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. 그동안 몰랐던 상대의 속마음,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의 노력. 그 모든 것이 서운함을 풀고 나서야 보이기도 하죠. 결국 관계를 지키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맞춰가려는 두 사람입니다.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묵혀둔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사람과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하세요.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서운함을 해결하는 건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.